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글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사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다가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얘기를 들려주실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하고 메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예.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국내에서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정보나 검색, 구매 이력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맞춤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드러났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이들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게는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게 이제 이번 뉴스의 그 팩트입니다. 이 이용자 정보를 어느 정도로 활용한 거예요? 이른바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예.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눈속임 설계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용자들에게 사용 패턴이나 구매 이력 같은 정보를 써도 된다라는 이제 동의를 받아내는 건데, 이걸 이제 눈속임 방식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내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실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의 이 SNS를 사용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필요하다 싶은 것들이 광고를 이렇게 뜨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디 포털 같은 데 들어가서 제가 뭘 하나라도 검색을 하고 나면 네네. 관련된 것들이 광고로 바로 따라오거든요. 맞춤형 광고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행 검색을 하면 여행지나 숙소, 렌터카 같은 광고들이 나오고, 옷이나 신발 검색 한번 하면 이와 관련된 쇼핑몰부터 세일 정보 이런 것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에 이런 형태 정보 수집, 개인들의 정보 수집 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는데요. 그 결과 중에 하나로 이번에 메타하고 구글에 대한 과징금 시정명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구글하고 메타 쪽에서는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서 동의하십니까 물어봤고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서요? 네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크 패턴, 일종의 눈속임 설계라는 건데요. 예. 이들은 어쨌든 동의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었냐를 살펴보면, 구글의 경우는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옵션 더보기 같은 걸 눌러야만 타사 행태 정보 수집 이용 관련 설명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지 않으면 저희가 확인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예. 또한 기본값에는 이미 동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면 자동으로 동의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내가 다른 데 들어가서 이 구글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활동하는 것도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내 구글 이용자의 82%가 이런 행태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한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국내 개인정보위원회는 구글이 유럽에서는 관련 설정을 5단계로 구분해서 각 단계마다 동의를 구하는 것과는 국내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행태 정보 수집 이용 관련 설명을 공백을 포함해서 14,000여 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총 694줄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걸 저희가 다 살펴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볼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긴 스크롤을 다 내려서 일일이 보지 않으면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동의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행태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했다가 여기에 반발하니까 이걸 또 접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메타 이용자의 95%가 타사 행태 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크 패턴,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게 설계를 해놓고 동의를 받았다라는 게 이제 시정 명령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 오프라인으로 비유하자면 감시원을 따라 붙여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누군가가 제 뒤에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더 섬뜩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과징금을 1,000억 원을 물렸어요. 네네. 요즘 과징금 규모로는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가장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당시에는 페이스북이었죠. 메타가 과징금을 67억 6,600만 원 받은 게 이제 최대 금액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두 회사를 합해서 1,000억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 사항이 나온 걸로는 가장 최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00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요. 사실 이들 글로벌 IT 공룡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하면 또 그리 큰 돈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과징금을 비슷한 이유로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얼마 전에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가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메타에 4억 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5,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예. 지난해 7월에는 아마존을 상대로 EU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거대한 과징금을 또 부과할 수 있는 건 유럽연합에서 2018년도 5월에 시행된 데이터 보호법 때문인데요. 예. 이 보호법을 좀 들여다보면 중대성, 중대성, 의도성, 피해 축소 노력 뭐 이런 것들 11개 기준에 근거해서 일반 위반하고 중대 위반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예. 일반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글로벌 매출의 2% 또는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38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중대 위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의 4% 또는 2천만 유로를 부과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70억 원입니다. 근데 둘 중에 큰 걸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매출의 4%에 부과해버리면 훨씬 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 비해서는 과징금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국내는 적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련 의무 위반 시에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의 3%를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우영우의 한 스토리가 또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구글과 메타가 과징금 순순히 낼까요? 일단 두 회사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말로 오늘 이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논평을 내놨는데요. 예. 개인정보보호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다. 서명 결정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최선의 제품 서비스, 투명성 제고, 여기에 앞서 한국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위원회와 협조하겠다. 이 정도의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네.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라고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메타가 이제 법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네. 이런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메타가 또 이렇게 나서면 구글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두 회사 그렇죠. 모두 소송 등의 움직임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정보위 쪽에서도 만약에 구글 메타가 이와 관련돼서 소송에 나선다라고 하면 소송 여부 본인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소송 가능성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송이 최종 심의 나올 때까지 6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라 네네. 좀 한편으로 답답하기도 한데요. 일단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에 지금 구글과 메타 관계자들 불러내겠다 이런 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지금 조금 있는데요. 예.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이제 구글 코리아 대표, 그다음에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터져 있고 과징금 금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 달 이제 국감이 4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이 되는 일정이 잡혀 있고요. 여기에 정무위는 오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일단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하고 메타의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게 되면 다음 달 18일에서 21일 열리는 국감에 이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들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메타하고 구글이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뭐 과징금을 받은 것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나올 것 같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감 논의 결과에 따라서 네. 구글이나 메타 서비스를 비롯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도와 관련돼서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지난번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쪽에서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대해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겠다,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감에서 논의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IT 기업들 그리고 국내 이런 플랫폼 기업들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뭐 조사라든지 앞으로 변화될 부분들이 조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국감장에 나와도 멀쩡히 우리말 할 줄 알면서 괜히 영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국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외국 기업만 그럽니까? 아니면 국내 IT 기업들도 그렇습니까? 일단은 국내 IT 기업들은 당장은 징계라든지 뭐 지적되는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글과 메타와 마찬가지로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는 있지만 식별된 이용자 기반이 아닌 기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의를 제대로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조만간 국내 기업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제 당국에서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다음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의 보완이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속임으로 개인정보 동의받는 거,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꾸 이렇게 감시하는 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인터넷 이용 못 하잖아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